네, 하나 참 중요한 게 생각이 나요. 예. 나는 이제 정주영 회장님 같은 정도 그런 분의 이 전기가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, 그 전기는 아주 대한민국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토막이지 않겠어요, 예. 그분이.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전부터도 이런 구술사 자료를 수집을 해놔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, 그분이 언젠가 당신이 일기를 쓰신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. 예. 지금 그 일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, 그래서 제가 한번 나는 사실 역사 공부한 사람으로 언젠가 한번 한국 현대사를 정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일기를 좀 보여주실 수 없냐 그랬더니, 때가 되면 보여주겠다. 지금 네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그럴 때가 되면은 보여주겠다. 그런데 그 일기가 지금 진짜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예. 그게 궁금합니다.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텐데요. 그리고 그게 제 마지막 질문이 있었는데, 이제 역사가로서 아산정리를 써보는 것도 매우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,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, 지금도? 아니, 이제는 내가 너무 많고 내가 할 만한 일 같지는 않고 그런데, 이렇게 공동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시면 우선 정지 작업을 하고, 나는 이제 말하자면 거의 박사학위 논문 수준의 정말 제대로 된 리서치에 기초한 그런 전기 같은 게 이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남들이 모르는 뒷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분하고 같이 현대를 키워오신 분들, 그런 분들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, 이런 분들의 증언을 채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. 현대의 역사라는 게 곧 우리나라의 역사니까. 근데 불행히도 그때 이제 주역을 하실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. 저희 유창순 전 총리라든가 무슨 박태준 포스코 회장님이라든가 그 세대 분들. 그래도 지금 현대 이제 일찍부터 하셨던 이춘림 회장 같은 분들은 아마 많은 걸 알고 계실 텐데, 좀 솔직하게 있는 대로 좀 다 털어놓고들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. 잘 안 되는 거죠. 작년에 해보니까 좀 이제 아직도 사리는 게 근데 그 구술사 개념이 우리나라 아직도 안 돼 있고 하니까, 이거를 그럼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할 때 언제까지 공개를 안 한다든가. 저희도 그것도 충분히 동의서에서 말씀을 드렸고, 다음에 사후 공개한다 그런 논의도 했습니다만,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제 정몽준 의원을 좀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는데, 여기서 아주 흔쾌하게 오케이를 해서 다 좀 털어놔라. 그래야나 이게 현대 관련된 사람들이 이걸 할 텐데, 그게 아직 안 된 것 같아요. 느낌에. 저희들도 자료집을 낼 때 그런 걸 아예 빼고 좀 대중적인 의미로 부과할 수 있는 그걸 하는데, 연구자들에게는 나중에 향후 한 10년, 20년이든 나중에 연구 그렇게 좀 공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.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한 것 같으면 사실 그런데 다 정말 그 사람 이제 그분의 이제 인간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잡다한 것들이지만, 난 이 기업 쪽하고는 별로 그걸 관여를 안 해봤으니까. 한번 현대에서 가보니까 그분 덕분에 이제 직접 안내를 받으면서 울산을 한번 시찰을 한 적이 있는데, 물론 시설 같은 거에 놀라고 우리 같이 정말 인문학자들의 볼 적에는 너무도 참 상상 이상의 거대함에 이제 여러 가지 놀라고 그랬죠. 근데 나올 때 인상적이었던 게, 결국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완전히 맞으면 정주영 왕국이다 하는 거를 실감을 할 수 있는 게, 거기 어떤 길인가 나와서 저 공장 그 짝에서 나와서 얼마 안 된 길인데, 가운데 이제 이렇게 도로가 갈라 있는데 양쪽 선이 한 차선이 8, 9개쯤 되는 큰 도로였어요. 이 짝 선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나, 저 짝으로 이렇게 가야 되네. 그랬더니 이 짝 이분이 이제 떠나시니까 벌써 연락이 다 되는가 봐요. 신호가 이 짝에서 딱 스탑을 해가지고서는 이 차가 그냥 여기서부터 가로질러서 딱 빠져나오더라고요. 그리고는 서울서 강릉 3시간 하면은 그걸 그냥 질주를 하는데, 한번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강릉에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놀다가 이제 우리 애들은 뒷차에 타고
나하고 명예 회장님하고 또 누구하고인가는 앞차에 타고 애들하고 이제 어른하고 갈라서 타는데 이 3시간 딱 되는 걸로 그렇게 됐던 모양인데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앞차도 그 위험한데 이 뒤차가 따라온다는 건 그건 훨씬 더 위험하지 않아요? 예. 그래서 내가 따라오면서 우리 애들 걱정이 돼서 자꾸 뒤를 돌아봤더니 애들 걱정은 되게 하고 근데 그렇게 맞추더라고요. 귀신같이 운전들을 하는 거예요. 예, 꼭 우리 창업자의 대북 사업 관련해 가지고 조금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. 물론 그때는 뭐 러시아 대사를 연 중에 있은 것 같은데 이 구두사께서는 창업자 평소 대북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추진 계획 같은 거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? 구체적으로 들은 거는 별로 없어요. 네. 대북 사업 저건 없고 예를 들면 여기서 그 이제 춘천 연결하는 거 같은 거를 네. 그때 이 고속도로 되기 전에 네.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연장으로 그 대북 그것도 구상을 하고 계신 걸 알았고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현대가 그 투자해서 호텔을 지은 거 거기는 내가 대사 되기 전에도 가봤고 그 대사 된 다음에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사전 조사 이 과정에서 그 조금 사전 조사가 미흡했자든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사실 러시아가 좀 미개척지였는데 내가 지금 지나고 하는 얘기지만은 그 현대뿐 아니라 다른 여러 그 기업들이 이제 이 러시아가 변하고 있다 하면서 정식 수교 전에 벌써 이 기업들은 좀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. 그럴 때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강의를 한번 들어가지고 그 나라가 그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좀 근본적인 걸 알고 들어가면은 상당히 많은 돈도 세이브를 하고 했을 텐데 무슨 전부 다 선물만 그냥 한 트럭씩 싸갖고 들어가갖고 쓸데없이 던지고 다니고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처음 발들였을 때에 너무 모르고 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사실은 소련이 정말 어려웠을 때 우리가 빌딩 같은 걸 쉽게 장악할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. 50년, 100년 임차로 해가지고 그런 거 같은 거를 좀 덜 효율적으로 한 것 같아요. 그 사회를 몰라서. 그럼 창업자는 평소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? 특별한 잘못하고 있다고 그런 건 물론 아셨고 고향이 이제 통천이시니까 늘 관심은 가지시고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구상을 가지시는지는 그건 잘 모르고 당신이 경영을 해주고 싶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98년도에 이제 창업자께서 소떼를 몰고 방북할 때 그때 좀 그때는 러시아에 계셨죠? 그때는 내가 밖에서 느낌이 봤죠. 좀 어떠했습니까? 그때 뭐 좀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이 봤어요. 그때. 그리고 나는 지금 느낌이 김일성이 그때 죽지 않고 좀 더 오래 살아 있었으면 대북 문제가 오히려 순탄하게 풀리지 않았을까. 왜냐면 실수를 통해서 그 김일성은 좀 깨닫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성숙성이랄까 하는 있는 적인데 이제 김정일은 또 다른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좀 약간 도전적으로 하는 게 있었잖아요. 강경선으로 더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. 구술자 창업자에 대한 평가 부분을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지금 말씀하신 외에 창업자에 대한 어떤 그런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들은 없으신가요? 그게 뭐 중요한 거